자, 매주 수요일 함께합니다. 돈워리 수요상담소 함께해 주시는 정세윤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의 가정경제 관련 고민을 싹 다 해결해드리는 수요상담소장 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엔돌핀 세윤 소장님과 함께 오늘 주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주제는 경제질병인 암.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 암 발생 통계와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38.1%나 됐대요.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결국 암이 우리 삶과 매우 관련이 깊은 질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기대 수명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죠. 83.6세까지 네,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 발생 확률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주위에서 보니까요. 네. 암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떤 분은 진짜 억 단위까지 있고요. 어떤 분은 그래도 치료 비용 많이 들진 않았어 하는 분도 계시고요. 맞아요. 암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게 되는 치료 비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함께 늘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수술비를 비롯해서 항암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비용이 결코 적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쭈디 말씀처럼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다르게 추천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암 치료 방법 중에 딱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고가의 비급여 치료나 새로운 신기술 도입된 선택 치료까지 포함해서 치료를 받을 것인지 요즘에는 병원과 환자가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여유가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최상의 의료 혜택을 선택하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것들만 선택을 하셔서 치료를 해도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암 관련 의료기술이 성장을 해서 5년 이후 생존율도 많이 높아졌고요. 또 완치율도 70%가 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힘입어서 누구나 다 최상의 의료기술로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치료 비용 때문에 선뜻 선택하기는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암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암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네. 쭈디, 혹시 평균적으로 암 치료비 얼마나 필요할까요? 쭈디는 암 진단금 얼마나 갖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얼마를 갖고 있었지? 제가 갖고 있는 게 7천? 8천? 네, 그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평균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떤 분은 고액이 필요하고 어떤 그렇죠. 분은 조금 가지고도 치료가 되시고 하니까. 네. 그러시군요. 제가 쭈디 암 진단금 얼마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조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고. 네. 네, 동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암 보장 금액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 주세요. 네, 다시 암 치료 진단금 얘기로 돌아와서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주요 암별 치료비 부담 중에 치료비 부담이 가장 무거운 것은 간암인데요. 환자 한 사람당 평균 6,623만 원이 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췌장암은 6,372만 원, 폐암은 4,657만 원, 위암은 2,686만 원, 대장암도 2,352만 원, 유방암은 1,769만 원 요 순서로 비용이 들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드는 암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신다 하더라도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간암의 경우에는 거의 6,600만 원이 넘게 든다라는 건데 암 보장을 진짜 잘 준비해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반대로 제가 기존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 문의나 보상 관련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병원 다녀오신 영수증을 종종 받아보면요. 실제로 지출하는 암 치료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이 되는 그 산정특례 지원이 있어서 맞아요. 실질적으로 암 치료 비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치료 방법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치료 기간 동안 중요한 환자와 보호자 또 배우자의 휴직이나 실직으로 인해서 매달 필요한 생활비 마련이 관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료비 네. 부문에서 어느 정도가 좀 나라에서 도움이 되고 또 보험으로 어느 정도가 충당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일을 못하게 되니까 맞아요. 이 생활비 부분, 요 부분이 또 필요하죠. 그리고 또 암이라는 게 금방 치료되는 게 아니라 치료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동안 생활이 좀 어렵죠. 맞아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늘 이 생활비처럼 매달 지출되는 우리 가정의 고정 비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을 일시 지급 받아서 암 치료 비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나머지 비용은 생활비로도 많이 활용하시고요. 또 암 진단금을 많이 받은 경우에 소액의 암 치료 비용을 쓰고 나머지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암이 사망 원인 1위이기는 하지만 암 치료를 통해서 완치하는 비율도 매년 높아진다. 이런 말씀 앞서 주셨습니다. 네. 암 치료 이후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준비는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암보험 가입 전에는 암 종류별 보장 내용과 진단금 비교는 필수죠. 그래서 얼마를 받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암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암을 동일하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암의 종류마다 진단 금액을 수령하는 그 진단 보험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사마다 다르게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암이 어떤 보험사는 일부 소액암으로 빠져서 분류돼서 소액 지급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고액암이라고 해서 높은 치료비를 요하는 암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받는 암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력에 있어서 특정암에 대해 나는 더 든든한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암의 진단금이 얼마인지도 꼭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또 이렇게 암의 종류마다 진단금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다빈도 암의 진단금은 얼마인지, 또 라디오 듣는 여성분들 중요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많이 진단받는 여성암, 즉 유방암이나 자궁암, 난소암 이런 생식기암 진단 시 얼마를 받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소액으로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립선암과 같은 생식기암 발생률도 매우 높은데 이런 암, 또 방광암, 대장전망내암 진단 시에 일반암으로 100%를 모두 지급받는지 아니면 또 소액암으로 분류해서 일부만 지급하는지 비교하시면 남성분들께서도 더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발병률이 높은 이 갑상선암, 이런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이런 유사암의 보장 금액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으셨으면 또 퀴즈도 맞힐 수 있는 항목이었네요. 네. 제 지인도 작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네. 이게 수술도 받으시고 치료도 잘 받았는데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이게 빠져서 분류가 됐잖아요. 보험사에서 일반암의 10%만 지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몰랐던 부분인데 일반암 진단금을 받는 줄 알고 본인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0%만 준다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험사가 다빈도 암에 대해서는 일부 소액 지급을 하는 게 손해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많이 발생하는 암에 대한 준비도 잘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암 발병 시에 사망하시기보다는 치료를 통해서 생존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문제는 암 치료 이후에 다시 찾아오는 암 발병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최근 암 보장의 트렌드가 암 진단 시 진단비 최초일에 지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 암에 대해서 통합암이라고 해서 최대 11번까지도 받을 수 있는 암 보장 상품도 있어요. 출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 진단 시에 진단금 지급을 받고 이후 또 위암, 폐암 이런 진단을 받았다면 그 암에 대한 진단금을 또 받는 형식입니다. 각각 받는 거죠. 그러나 물론 암이 같은 암이 재발되는 경우에는 최초 진단 시 그 부위에 대한 진단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부위에 새로운 암이 발생했다면 최초 암 진단금을 받고 난 이후 발생한 새로운 암에 대한 진단금도 또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위의 암이 또 재발암이 된다면 받을 수 없지만 그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의 암이 또 발생을 하면은 받을 수 있다. 네. 우리가 기존에는 암 진단 시에 최초 1회만 받는다.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 암 진단금은 여러 번 다른 부위에 발생을 했다면 여러 번 지급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또 암이 진화를 하네요. 암 보험이 진화를 하네요.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니즈에 맞춰 상품이 개발되기 때문에 한 번 암에 걸리신 분들에 대한 암세포가 몸에 남아 있다면 또 다른 암이 발생될 경우들이 일반 분들보다 암에 안 걸리신 분들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럼요. 말입니다. 예. 근데 진짜로 암 치료 이후에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다른 암이 발생을 했을 때 각각 진단금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처음에 발생한 암 치료가 빨리 낫지 않아서 몇 년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좀 더 길게 필요한 암이나 발견 시점이 좀 늦어져서 빠른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이런 해결책으로 암 주요 치료 보장이라는 특약이 있는데요. 암으로 인한 다양한 치료 방법 중에 표적 항암제, 중입자 치료, 양성자 치료, 뭐 카티 항암, 로봇 수술 이런 것들이 비급여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산정 특례로도 적용되지 않아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치료도 매년 1억 원 한도로 5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보장. 네. 쓴 비용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 쓰시면 뭐 1,00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1,000만 원부터 계단식으로 1억 원까지 1,000만 원 단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 치료비 7,200만 원의 영수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7,000만 원을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뭐 8,500만 원을 쓰셨다. 그래도 8,000만 원을 더 지급받게 되시는 거죠. 실손 이외에 받으시는 거니까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장 받으시는 거니까 뭐 암 치료비를 쓴 만큼 1,000만 원 단위로 보장 받는데 무려 5년 동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암 치료를 3년째 받고 있는데 첫 번째 해에 암 치료 비용을 7,300만 원을 썼다. 그럼 7천만 원만큼을 나한테 실손 이외에 또 주고 네. 이 특약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 두 번째 해에도 내가 뭐 8,700만 원을 썼다. 그럼 8천만 원을 또 주고 9,300만 원을 세 번째 해에 또 썼다. 그럼 9천만 원을 또 그렇죠. 주고 이런 식으로 1억 한도로 매년 1억 한도가 다시 충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치료비를 주는 게 바로 암 주요 치료비 보장이라는 특약이 있다. 사실 표적 항암제 특약, 뭐 중입자 치료 특약, 뭐 양성자 치료 특약, 카티 항암 치료 특약, 뭐 이렇게 특약들을 매번 나올 때마다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 많이들 하시는데 암 주요 치료비 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으면 물론 정액 보장이 아니어서 내가 쓴 비용보다 조금 덜 받게 되는 건 있습니다. 8,300만 원 쓰면 8천만 원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내가 가입하지 않은 특약, 뭐 가입한 특약 이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큰 비용을 써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보장이 되니까 모든 특약을 다 보장하기에 조금, 그러니까 가입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암 주요 치료비 보장 특약이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에 최근에는 암 치료 진단 이후에 암 진단 이후에 10년 동안 매년 딱 한 번이라도 암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이나 뭐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같은 암 주요 치료를 연간 단 한 번이라도 받으면 매년 정액 보장이에요. 이거는 매년 2천만 원씩 10년 동안 보장해 주는 특약도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암 치료 받으면 2천만 원씩 매년 받으시니까 10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총 2억이 계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10년 동안 매년 보장받는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 좋기는 하지만 보험료가 이게 단점인데 저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암 주요 치료비 대신에 5년 동안 보장받는 암 치료 지원금 특약으로 선택하시거나 또는 뭐 10년 나는 받고 싶다. 정액 보장 받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2천만 원 넣으면은 특약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의 보장 금액을 좀 조절해서 적정한 보험료로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암 치료를 받으면 매년 그렇죠. 2천만 원씩 10년을 받는다라는 게 그러면 올해 받으면 내년에도 주는 거예요? 그럼요. 매년 드리는데요. 10년 동안. 근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에 상관하지 않고 정액 보장을 받는 거니까 10년 동안 제 말은 정해진 금액. 올해 받았어요. 내년엔 안 받고. 그럼요. 그러면 안 받은 해에는 안 주고. 드리고 올해 또 받으면 받은 올해만 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받은 해가 있고 안 받은 해가 10년 안에 있잖아요. 받은 해만 그 정액 보장을 2천만 받게 원씩. 됩니다. 네. 5년 동안 내가 쓰는 비용에 따라서 이 계단식으로 주는 이 암치료 지원금이라는 게 있고 네. 10년 동안 매년 정액이 보장이 되는 2천만 원씩 보장이 되는 쓸 때마다 그러면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암 주요 치료비 특약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좋은 보장들 나올 때마다 추가로 갖고 싶기는 하지만 보험료가 높아서 망설여지실 때는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문자창으로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암보험 준비할 때 주의할 점 또 추가로 있을까요? 네, 암보장은 보장의 범위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장의 범위가 넓게 암보장 받을 수 있는지 일반암의 보장 금액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대장전막내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생식기암을 일반암으로 잘 보장되는 상품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갱신 유무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갱신형보다는 또 보험료 오르지 않고 일정 기간 납부하면 만기 시까지 보장받는 비갱신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보장 감액 기간도 중요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암에 젊은 분들도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가입 이후 1년 이내 100% 보장되는지 2년 이후 100% 보장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손보사는 1년 이후 100%, 생보사는 2년 이후 100% 보장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감액 기간이 없이 어린이 보험은 이 암 보장 감액 기간이 없거든요. 첫날부터 보장이 되는데 어른 보험에서도 감액 기간 없이 바로 보장되는 암 보장 상품들도 판매되고 있어요. 보통은 가입하고 네. 뭐 6개월이나 그렇죠. 1년 있다가부터 보장이 되잖아요. 네, 질병에 3개월부터 대해서는. 암에 대한 보장되죠. 근데 이렇게 감액 기간 없이 바로 보장되는 암 보장 상품도 있다. 네. 자, 이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유리하게 이렇게 내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3부에서는요. 경제 질병,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경제 질병인 암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정세훈 전문가께서 살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청취자분이 직접 정세윤 전문가에게 상담받은,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인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라고 하면서 상담을 받으신 그런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맞게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갖고 계셨는지 함께 들어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안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평소 병원 휴게실에서 OBS 라디오를 틀어놔서 자주 듣는 편인데요.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의 피부에 작은 점이 점점 커지는 게 수상해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피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인해서 요즘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위로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특별히 암 가족력도 없었는데 아빠가 암이라니 놀랐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니 요즘에는 젊은 환자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저도 걱정이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전이고 앞으로 제가 아프면 또 혼자 해결해야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제 건강보험이 잘 됐는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일만 하다가 또 언제 아플지 언제 은퇴할지 모르는데 말이죠. 은퇴 이후에도 연금이 얼마씩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솔로로 지내더라도 빛나는 솔로가 될 수 있도록 점검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주변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 몸이 어딘가가 안 좋을 때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보험에 대한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제 늦지 않도록 평소에 잘 점검 한 번쯤은 좀 되돌아보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누가 아팠을 때 이럴 때 말고요. 내가 아프기 전에 한 번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역시도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일단은 아버지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도 좀 걱정이 된다. 내 보험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솔로인데 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노후에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까지 하고 계셨는데
전문가님이 직접 만나서 상담해주고 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오랜 기간 동안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아버지 건강 상태를 몰랐다는 부분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엄마, 아빠도 보험금 타셔야 되니까, 그리고 동생분이랑 이 간호사 선생님까지 가족분들의 건강 보장도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다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빠지는 거 없이 다 보험금 잘 타실 수 있도록 네, 경제적인 그렇죠.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다른 가족들도 건강 이제 안 좋아지시거나 혹시라도 그랬을 때 보장이 괜찮으시게 꼼꼼하게 점검해 주셨다. 너무 든든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이 거쳐졌는지 좀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의 보험 상황은 어땠습니까? 먼저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보험부터 살펴보면 보험도 여러 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보험료는 많이 내고 계신 거에 비해서 보장이 협소하게 설계되어 있거나 갱신형 보험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앞으로도 평생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하고 그렇죠.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갱신 시점에 보험료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더니까 그런 보험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엄마가 가입해 주신 종신보험을 또 물려받아 유지하고 계셨는데 월 보험료가 30만 원에 납입 기간이 무려 36년. 네, 만약 계속 유지를 하신다면 완납까지 총 보험료는 1억 3천만 원 정도 달하거든요. 정말 많은 보험료를 내시는 거죠. 그죠. 여기에 갱신형 암보험 3만 원, 보장범위 협소한 건강보험, 실손보험까지 6만 원 내고 계셨고, 그래서 매월 보험료로 총 월 39만 원을 지출하시던 중이셨습니다. 39만 원 내시는 게 그것도 문제인데 네. 39만 원 안에 뭐가 속해 있는지 내가 그렇죠. 어떤 보장 받는지를 모르신다는 게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연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축을 저는 열심히 하느라고 보험은 많이 가입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보험료, 1인 보험료로 평균 보험료로 너무 많이 지출하고 계시는 거다. 평균보다. 그쵸.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보장 내용을 잘 모르는 채로 보험료만 계속 내고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 너무 속상하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을 어떤 보장을 받는 건지도 모르는 채로 그대로 물려받아서 납부를 계속 하시는 자녀분들 많은데요. 사연자님처럼 미혼 여성으로 사망보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망보장을 굳이 유지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오히려 저축의 양을 더 늘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은 무조건 많이 가입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보험료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보장에 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네, 잘하셨어요. 우리 사연자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전문가님 만나서 리모델링을 받으신 거잖아요. 점검 네. 받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사연자분의 보험은 어떻게 정리정돈이 됐습니까? 이번에 아빠의 암 진단으로 인해서 암에 대한 우려가 생기셨다고 하셔서 건강보험은 보장 범위 넓게 만들어 드렸고 암 보장 부분은 더 든든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암 진단금과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넣어드렸고, 네. 양성자, 세기 조절, 다빈치 로봇 수술, 카티 항암, 면역 항암 특약까지 다양한 암 치료 기법들을 각각 보장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넣어드렸습니다. 거기에 암 치료 금액은 실손으로 청구하고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1,000만 원 단위로 최대 1억까지 보장받는 암 주요 치료비를 5년과 10년 이렇게 계단식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특약들을 각각 다 보장을 받느냐, 아니면 암 주요 치료비를 통해서 실손 형태로 보장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데 네. 이분은 각각 보장받는 특약도 넣으시고 암 주요 치료비를 통해서 거의 실손 형태로 또 보장받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가입을 하셨으면 보험료가 너무 높아진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돼요. 그렇죠. 그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납부하시던 워낙 많이 내시고 계셨잖아요. 39만 원에
반도 안 되게 보험료를 줄여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사망보장 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망보장 이외에는 없었던 비싼 종신보험은 정리해드렸고요. 이번에 새로 가입한 건강보험 12만 원, 기존 실손보험 2만 원, 운전자보험 1만 원,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거용 오피스텔과 증여받은 집까지 집 2채 가지고 계셔서요. 주택화재보험 1만 원까지 해서 월 16만 원으로 보험료를 대폭 줄여드렸습니다. 야, 39만 원 내고 계셨는데 월 16만 원. 근데 가족력이 있으셔서 이 암에 대한 부분이 걱정된다라고 해서 암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뭘 물어봐도 이렇게 탄탄하게 그렇죠. 예, 준비를 해주셨네요. 진짜 매달 여유가 많이 생기셨어요 이제. 네. 그리고 누가 물어봐도 이제 내 보험 이렇게 돼 있어. 설명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전 이것도 궁금해요. 아까 은퇴 이후에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혹시 노후에 대한 대비도 해주셨나요? 맞아요.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결혼을 안 하겠다 비혼주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내가 얼마의 연금을 받는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간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은퇴 시점까지 급여 생활하신다면 받게 되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에 직장 생활 오래 하면서 쌓여있는 DC형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매년 내고 계신 연금저축 펀드와 또 IRP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까지 잘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종신보험 해지하면서 생긴 해지환급금 생겼잖아요. 이 6천만 원 해지환급금으로 저축을 하실 수 있는 기회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통장에 그 예적금 하고 계셨던 4천만 원 여기 은행 저기 은행 막 이렇게 있었던 금액 4천만 원을 합해서 일시납으로 보증형 연금을 가입하셨는데요. 이 1억 원은 은퇴 시점 기준금 금액 2억 4천이 되고요. 매달 80만 원씩 평생 연금을 받는 주머니가 하나 더 장착이 된 거예요. 투자형 연금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은퇴 후에 대략 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매달 발생할 예정이라 앞으로 이 간호사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건 안 하시건 상관없이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뭔가 상담을 의뢰하셨던 암에 대한 보장 부분 그리고 또 1인 가구라서 나중에 이제 노후 생활 자금 좀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나 지금 괜찮은 건가요? 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완벽하게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첫째. 경제질병인 암보장 제대로 준비하자. 어떤 암이든 잘 보장받도록 보장 범위는 넓게 언제 암 진단 받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 기간은 길게 각 부위별 암 보장을 각각 받을 수 있다면 더 좋다. 둘째. 제대로 된 암보험 위에 새롭게 생겨난 암치료 기법들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자. 암치료지원금과 암주요치료비를 준비하되 보험료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서 보장 내용을 적절하게 조율할 것. 네, 지금까지 돈 워리 수요상담소 정세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